삼성전자 직원이 성과급 6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말이죠. 그 6억,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 전액 자사주입니다. 받은 주식의 3분의 1만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 2년을 기다려야 해요. 6억을 받았다 쳐도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건 2억뿐인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10년 동안 고정됩니다. 적금은 넣었는데 10년 동안 못 찾는 통장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삼성 직원들 처지가 딱 그겁니다. 6억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6억짜리 족쇄를 스스로 발목에 채운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족쇄의 내막은 전혀 모른 채 껍데기 숫자만 본 전 산업계 노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카카오, 현대차, 조선업계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도미노가 지금 여러분 일자리와 여러분 부모님 노후, 여러분 자녀 취업문까지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구조가 손에 잡히실 거예요. 합의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DS 부문에 특별 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잡고 지급 상한선은 아예 없앴어요. 올해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을 감안하면 성과급 재원만 약 31조 원에 달합니다. 이걸 DS 부문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잘 나가는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가까이, 적자 사업부 직원도 최소 1억 6천만 원은 챙기는 구조예요.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초반인 시대에 한 해 성과급으로 6억이라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5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밖에서 보면 미친 잔치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잔치 뒤에 경영진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금융 구조가 숨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회사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치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매각 제한이에요. 받은 주식의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1년, 2년을 기다려야 해요. 주가가 내려가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직원 몫이 되는 거죠. DS 부문 직원 7만 8천 명 전원이 주가 하락을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제도가 10년간 묶였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뒤집어 말하면 향후 10년간 성과급을 다시 뒤엎으려는 파업의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파업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성과급이 녹으니까요. 파업할수록 내가 손해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 유출 제로, 직원 7만 8천 명을 주가 방어편으로 끌어들임, 10년치 파업 리스크 한꺼번에 봉인, 만기 환급형 보험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도 못 건지고 끝까지 유지해야 겨우 본전인 그 답답함. 노조는 승리했다고 환호했지만 사실은 경영진이 설계한 판 위에서 춤을 춘 셈이에요. 정말 서늘한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합의 직후 삼성전자 안에서 더 큰 불씨가 터졌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직원들이 받은 건 600만 원짜리 자사주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엽고서는 최대 6억, 나는 600만 원.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달 반 사이에 DX 부문 조합원 6천 명이 넘게 탈퇴 신청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이건 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DX 부문 직원 5명이 직접 수원지방법원에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거예요.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이 자기네 노조를 법원에 끌고 간 겁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이에요. 노동자끼리 서로 싸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과반 유지, 마지노선이 약 6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탈퇴가 계속되면 과반 노조 지위 자체가 흔들려요. 교섭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6억을 따냈는데 그 6억을 지켜줄 울타리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명절에 큰 집에서 재산 분배 놓고 형제들이 싸우는데 정작 그 집에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잔치상에 앉은 사람들은 고기가 몇 점이냐를 놓고 싸우는데 부엌에서 땀 흘리는 사람한테는 국물 한 숟갈도 안 돌아가는 거죠. 6억을 따냈는데 그 6억을 지켜줄 울타리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삼성전자 담장 안에서만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불씨가 담장 밖으로 튀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LGU 플러스도 3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카카오는 13에서 15%, 현대차와 기아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느낌이 빡실 거예요.
옆집이 수익률 100% 찍었다고 소문나면 온 동네가 너도 나도 몰빵하잖아요. 지금 노조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반도체처럼 한 해에 영업이익이 수십 조씩 출렁이는 슈퍼사이클 산업이랑 통신이나 플랫폼이나 조선업처럼 이익 구조 자체가 다른 업종을 같은 잣대로 들이미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체급이 완전히 다른 선수한테 똑같은 바벨을 올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차가운 진실입니다. LG U+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나눠주면 1인당 2천만 원에서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업은 반도체처럼 한 해에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이긴 한데 그만큼 체력이 빠듯해요. 여기서 이익의 30%를 고정 비용처럼 매년 빠져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 통신망에 투자할 실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조선업은 더 아찔하죠. 지금 한국 조선업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업종이야말로 호황 다음에 반드시 혹독한 불황이 오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거든요. 지금 벌어들인 돈으로 다음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 돈의 30%를 성과급으로 나눠버리면 다음 불황이 왔을 때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비상금 모아놨더니 매년 다 써버리는 꼴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이익이 클 때는 나눠 갖고 손해볼 때는 유예하겠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만 봐도 보이거든요. 적자 사업부 페널티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1년이나 유예했잖아요. 좋을 때만 챙기고 나쁠 때 대비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공평한 나눔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세요? 여기에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쟁의 대상에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됐거든요. 예전엔 파업하면 수백억짜리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왔는데 그 억제력이 법적으로 대폭 약해진 겁니다. 주담대 이자가 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자 안 갚아도 집 안 뺏깁니다라고 법으로 보장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빚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노조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기업들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엔 기업 쪽을 볼게요. 경영진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돌아가겠어요? 매년 영업이익의 10%에서 30%가 고정인건비처럼 빠져나가고 파업 손해배상도 어려워지고 납기 한번 어기면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가 수천억어치 깨지잖아요.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납기 한번 어기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한마디에 오늘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3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기지를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봇, 자재를 나르는 물류봇, 정밀 공정을 수행하는 조립봇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른바 불 꺼진 공장, 다크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GTC 2026에서는 반도체 설계와 후공정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수율을 개선한 사례까지 직접 공개했어요. 공장을 통째로 가상 공간에 복제해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이미 돌리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람을 닮은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형을 이미 공개했고 2026년 생산 물량은 전량 판매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제조시설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나왔어요. 나스닥 상장 여부도 이달 6월 결정되는데 기업 가치는 최대 128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이 가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달라고 손을 들었더니 돌아온 답이 그 자리를 없애자였던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낸 게 내 자리를 지우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거죠. 파업이라는 무기를 휘두를수록 그 무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무인화가 당장 내일 모든 공장에서 사람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로봇이 투입된 건 물류나 단순 반복 공정이 대부분이고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영역은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은 오히려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까지 빠를 거라고 장담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추세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삼성전자 글로벌 임직원 수가 3년 새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건 단순직이고 늘어나는 건 인공지능과 로봇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력이에요.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청구서를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대기업 정규직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 파업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 밑에 달라붙어 있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공장 라인이 서잖아요.
라인이 서면 하청업체 발주가 끊깁니다. 발주가 끊기면 하청 노동자들 월급이 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파업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줄이면 새 일자리가 사라져요. 공장을 안 지으니 건설 일자리가 없어지고 신사업을 안 하니 신규 채용이 얼어붙고 거기에 무인화까지 더해지면 기존 생산직 일자리마저 로봇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기업 채용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문 자체가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끝내면 무책임한 거겠죠. 방향이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과급 도미노가 전 산업계로 굳어지면 그 돈은 원래 어디로 갈 돈이었겠어요. 신규 투자예요. 새 공장 짓고 신기술 개발하고 신사업에 베팅하는 데 쓰일 돈이에요. 그 돈이 고정 인건비로 빠져나가면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이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매달 월급 3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고정 지출이 30%씩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축이 줄고 적금 깨지고 결국 미래 계획이 전부 밀리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쓸 돈이 늘어나면 미래에 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 고비용 구조가 굳어지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거예요. 인건비가 싼 곳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예 해외에 신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남는 건 빈 공장 부지와 그 주변 상권의 몰락이에요. 공장 하나가 빠지면 주변 식당, 편의점, 학원, 부동산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내 동네 상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방향은 잡아야 한다고 봐요. 파업의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서 파업이 일상화되는 구조를 막는 것. 파업할 권리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대기업 정규직만 과실을 독식하고 하청은 독박 쓰는 이중구조를 깨는 겁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땀을 흘리는데 보상이 하늘과 땅 차이라면 이건 시스템이 고장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밀려오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니 지금부터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교육과 재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도미노는 멈추지 않아요. 이 성과급 잔치의 청구서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두 사람이 10년 뒤에 어디서 있을지는 오늘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이 던진 6억 자사주 족쇄, 그리고 전 산업계로 번진 성과급 도미노. 여러분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잔치가 반갑기만 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짧게 들려주세요. 어느 쪽 생각이 많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